다른군 우선 이 자체 비문이 말이죠. 시조 비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시조 비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4년 전에 무석을 갔을 때 이 비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려 3년이 걸쳐서 이 비문이 작성이 되거든요. 여기 참고를 하시고, 제가 다른분 자료가 너무 없어서 뭘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일본에 가 있는 토요일 날 그 자료가 내 있는데 문자로 왔어요. 그걸 해봤는데 이 석 달 근무날 잠가가지고 저걸 잘나 안 넣는다고 야로치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 비문을 하나 하려면은 이 자료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 문양공 할아버지입니다. 문양공 할아버지는 그 주손들이 참 잘 만들었어요. 뭐 문양공 실비다 뭐다 해가지고 이거 사료에서도 다 발췌를 해가지고 그 아주 나열을 잘 해놨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데, 하나 아쉬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어른이 보면은 얼마나 공덕이 심했나, 많았나 하면은, 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171년 만에 숙종이 챙겼습니다. 숙종이 뭐라고 했냐면, 룽관 장군하고 오연청 장군의 행장을 보면은 우리 이 고려가 있게 된 근본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구주성을 쌓아가지고 경계를 만든 분들입니다. 고려에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함으로 해서 후손을 찾으니까 후손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직이라도 주어라. 처음 이제 벼슬을 나오게 해서 능력이 되면은 깊이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경영관에서도 발표를 하고 조회시에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선조로 와가지고 세종대왕이 구주를 설치해가지고 했던 그 자체를 확인을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니까 거란족들이 해놨던 걸 일부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백두산에서부터 약 한 700리를 더 가서 국경을 만들어 놨다는데 그걸 다 깎았어요. 그래서 백두산 나중에 이제 그걸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조 때 가가지고 곡성에 저걸 하도록 지시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사료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첫째가 이제 다른군 문제입니다. 다른군 문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른군 사료에는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다른군은 나중에 호족으로서 그 따님을 취하여 자기 부부가 됐다 하는 것만 있어요. 그 외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분의 고창 할아버지는 역사에는 얼마 전에 우리 오성호 회장님께서 그 자료를 저희서 직접 가져오셨어요. 왔는데 이 행장이 이가원 교수가 그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행장을 993년에 사료예요. 근데 이거를 이
임의로 나는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어줍다는 뭐 한문 조금 안다 해가지고 이해만 할 정도인데 이거를 내가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번역 잘못하다가는 이 번역 원고 한 장에 300만 원씩 받고 작업을 하는 분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걸 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갑니다. 지금 세월이 그래요. 그래서 못하고 했는데 이 행장을 원초적으로 번역하는 게 아쉽고 그 다음에 뭔 얘기냐면은 이분의 사료에는 현손으로 되어 있는 여기 보이는 현손인지 내 손인지 아직 정확하게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부터 곤손, 운손까지 약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무인으로 우리 월족이 되어 있는 걸로 알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분이 바로 고창할아버지입니다. 고창할아버지가 1009년에 태어나셨는데 무신의 난이 아니고 호호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았죠? 태조가 29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극을 한 다음에 육황후가 있고 나머지는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오가들밖에 없죠. 이런 얘기는 알고 넘어갈 거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내가 국립도서관에서 가서 내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등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광종 4대 광종까지가 호족들이 암투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해동 장항우의 아들이 2년밖에 안 한 걸로 돼 있죠. 살해됐어요. 그래서 살해돼가지고 했는데 그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그 동생들 육황무의 몸에 난 정종과 광종을 끌어안아가지고 숨기가지고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정종은 4년 살다가 병이 났었고 광종이 같이 26년을 하는 동안에 이것을 정리를 거의 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호족들의 난투가 벌어져서 우리 다령군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딸 하나 줘가지고 했다가 잘못하면 목숨 전제를 하면서 살아나가려니까 오씨들이 거의 다 숨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오씨들이 앞에 나가서 배설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실정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창 할아버지가 서기 1009년생입니다. 그러면 약 한 80여 년이 형편없는 그 난투 속에서 생활을 해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종이 그래도 자기 맏형이 대종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광종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정종하고 그런 숨기기도 하고 뭐 이래가면서 하다 결국은 자기가 죽었는데 이 광종이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오가들을 상당히 보호를 한 거라요. 다령군이 말씀을 안 하시고 숨어 있었지만은 오가가 그때부터 명목을 찾아서 이제 세월이 갔는데 표면에 나타난 분이 바로 이
고창 할아버지입니다. 학문이 깊고 옆 고려족에서는 5손가락에 안을 듣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양공 할아버지인데 문양공 할아버지 또한 문장이 대단했습니다. 이 두 어른들은 다 요즘 말하면 문교부 장관을 다 거친 분이에요. 한림 학사승지라는 게 정상품인데 정상품이 고려조 초기에는 향락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정입부로 난 거는 충렬왕 이후에 그게 변했어요. 정입부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때까지는 정상품이 정선이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게 내가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내가 직접 번역을 할 수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국립도서관에 가서 이성근 박사가 집필한 한국 대한국사라는 책을 있어요. 12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서 내가 찾았는데 그래서 이 고창 할아버지의 저걸 하기 위해서 이수를 침범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막 내부 분란을 하는 바람에 거란족들이 이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말하면 성곽을 치고 그다음에 난간을 설치하고 우정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고창 할아버지가 병마도 도병마 사라 해가지고 했는데 오선돈 박사 그 책에 보니까 도병마사가 이르기를 이러하였다해서 이제 요정 부윤에게 이거를 해라 정리를 좀 해다고 했더니 안 하고 그걸 휩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고창 할아버지가 그 황제 요라는 나라인데 그게 거란입니다. 그 황제인데 저걸 소를 썼어요. 소를 써가지고 이거를 그 과거 황대자 부인인가 말이죠. 그분이 응대 얻어가 그때는 이제 획정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주 난세가 되니까 이제 뭐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걸장이라는 국서를 요즘 말하면 외교문서를 써요. 외교문서를 써가지고 요나라 황제, 거란의 황제에게 좋아가지고 그걸 찾아 없애진 거예요. 그래서 안록강을 정획을 한 겁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문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게 다 된 거. 그때 당시에는 송나라의 저기 있기 때문에 이 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할 때인데 이 문장에 간단해서 허열을 하고 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고창 할아버지 굉장히 크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양호 할아버지는 얼마만큼 했냐면은 숙종이 문종이 이 양반을 보니까 제목이 보통 제목이 아니고 윤관장군은 군인이었지 저건 아니에요. 행정적인 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원수를 만든 거예요. 원수 부원수인데 윤관장군하고 15년 차입니다. 문양공은 1055년도이고 그 다음에 1040년대 그러니까 이제 15살 차인데 형 아우 하듯이 이제 지냈어요. 그래 그분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윤관장은 앞으로 내란 그런 이제 역할을 이 양반 문장이 보통 문장이 아니에요.
왕이 그 처음에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내가 키워야겠다 해서 모든 정책을 다 부여했어요. 그래서 일에도 해보고 외직에도 내보냈고 해서 이래보니까 한 번도 요만한 그 시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관장군을 해가지고 국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전체해서 유망한 그 저거를 국경을 전부 다 확경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고려사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현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다령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걸 아시고 숨어서 오가를 명맥을 유지하게끔 한 어른이 다령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반이 토적으로 나주 호주에 요즘 말하는 부자인데, 근데 부자의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부자의 기준이 제일 높은 거는 1급을 줍니다. 1종, 영의 정도. 근데 이 다령군이 그걸 받은 거거든요. 자기 재산을 들여서 다독거리고 우리 오가들을 참 숙계를 시켜 자꾸 입다물고 세월 보내도록 만든 겁니다. 사실은 다령군이요. 자기 딸 하나,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딸 하나 잘못 보내가지고 우리 오가들이 형편없이 힘들게 하는구나 해서 자기가 사제를 틀어서라도 우리 오가들을 보존한 분이 한 분이라고 저는 믿어지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제일 없는 분이 누구냐면 숫자 번째 할아버지. 숫자 번째 할아버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에서만 나오는 관직이 있었지 그 다음에는 없어요. 고려사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상군단 할아버지들이 고려사에서 빼놓지 못할 국력을 기르는데 주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다. 삼형제를 키우면서 그분도 재주가 있었어요. 이분이 숫자 번째 할아버지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삼형제를 알뜰하게 키우시고, 그래서 그 고려가 참 은 위치에 오르게끔, 반열에 오르게끔 무인으로서 크게 성공한 분들이고요. 그 삼군단이. 그래 그분을 키우자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내부를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하고 현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명예 총장님이 상당히 그 조예가 있습니다. 고려사회가. 그래서 나 가끔 가다가 이분의 말씀하시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내놓을 수 없는 성질이에요. 나는 자료만 못 안하지. 지금부터 지금 제가 비문을 초안을 하는데 자료만 많으면 비문 초안하는 건 사실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는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 비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좀 여기에 깊은 지식을 가지시고 또 전체를 아우르는 분의 한 수장으로 해서 아주 압축해서 매치해서 만들어야 될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오영우 장군님께서 이걸 좀 구성을 좀 해주십시오. 구성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바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건 자료는 이제 거의 다 못 안았습니다. 자료는 못 안았는데, 지금 이제 비문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못한 게 전부 카더라.
뭐 어떻더라. 이거는 문에 들어갈 문장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 위해서 고증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아직도 내 이제 저 국립도서관에 몇 번 가야 될리라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을 만들려면은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어른들이 예세야 나도 힘이 나고 그러니까 그건 좀 허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자료는 이제 이렇게 수집이 되어 지금 이 있습니다. 비문 작성되게 몇 자나 됩니까? 이거를 자수를 첫째 정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긴 비문이 비석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안 들었지. 안 되지. 다섯 자니까 천자 내외로 보면 됩니다. 천자 내외로 보면 되는데 천자에 미치지 못할 자료가 있는 게 이제 숫자고 자라고지고 그러면 이제 보창 할아버지 자손들은 자료가 다 있어요. 자료가 이제 저기 가도 13장 아닙니까? 13장. 13장 문제가 아니고 본son까지 본son 아니면은 운son까지도 고려사에서 활약했던 문인입니다. 우리는 무인으로 생각을 했지만 무인으로도 성장을 했던 것이 보창 할아버지하고 문양공 할아버지입니다. 그것을 높이 사야 돼요. 그 문물을 경기한 문벌입니다. 우리가 고려에는 빼지 못할 정신이라고 자부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문양하고 뭐 완사천 뭐 내용은 그거는 하나의 저거지 야사고 또 그걸 눈에 실을 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특히 이제 맨소련님하고 의논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을 작성하는 거나 우리가 언제나 생각을 하면 제가 그때 가서 완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비문을 작성해 주신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오조환 박사님은 제가 2004년도에 대동정신회를 다시 재건하면서 그때 모셨어요. 그래서 참 20년 동안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 보학에 관해서는 참 태두다 우리나라에서 존경을 하는 분인데 그 연세도 많고 하신 분이 이렇게 긴 문장을 참 작성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주환 박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는 우리 병관 선생께서 줄일 때 줄이고 뭐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해가지고 천자만 천자 내로 이거 정리를 해야지 사실 좀 너무 길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첨자 할아버지가 동네 한 그 시기가 이제 우리가 지중왕 서기 500년으로 다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경문왕 때 온 걸로 이렇게 표현된 문헌이 그게 이제 주로 해조시 쪽에서 그러는데 그 경문왕을 신라 경문왕으로 따지다 보니까 시기가 500년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경문왕이 중국에 어느 시대에 경문왕이 있었느냐 따져보니까 북위에 경문왕이 있어가지고 북위에 경문왕 때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돌아가신 차영 어르신이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제 나라에서 오신 걸로 이렇게 명기가 되다 보니까 제 나라에 왔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그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 지금 오나라의 주의를 놔두고 왜 제 나라로 했느냐? 지금 거기에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말씀을 안 놓쳤는데
제 나라가 멸망한 게 480년인데 이후에 생각을 안 하시고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480년에 돌아가셨는데 500년에 그 왔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국에서 왔다는 걸로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서 오신 걸로 봐야 그곳에 누가 봐도 그거 시비가 안 걸립니다. 연대가 안 맞으면 연대가 안 맞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안 맞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게 자료에서 남이 봐도 긍정적으로, 왜냐면 학자들이 다 와볼 겁니다. 앞으로는 그럼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말 한마디라도 잘못 써놓으면 이 소리가 나오면은 내가 참 마음에 저기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 왜 총재님들끼리 다 계시고 하지만 그걸 다 간다고 그건 이제 다시 검토해 주시고 예. 여기에 그 다련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리는데 비석에 예. 고려, 태조, 북부, 다련군, 문종공, 지단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항린지단, 연총지단, 수권지단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여기 다련군은 이름이 시거든요. 있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냥 무슨 공만 있는데 여기는 문정공 위에 다련군이라고 하는 군호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시자는 들어가야 돼. 들어가려면은 여기만 군호가 따로 있으니까 다련군 그 옆에다 두 줄로 문정공 희단, 희지단 이렇게 해줘야 문정공 그 밑으로 희지단 해도 그래도 예, 되고 희자를 좀 넣어주셔서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자 할아버지를 시조공이라고 앞에 쓸 거다 비조로 쓸 것이냐 하는 거는 나중에 그 이름하고 같이 겸해서 좀 동의를 그건 해주시면 나중에 지금 이 계실 때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 점심 먹으러 안 간다고 통보해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회의하다 보니까 1시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지금 여기 얼른 중간에 끝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취소하세요. 지금 보니까 여기 뭐 그냥 제가 뭐 특별한 뭐 의견 제시인 거 아니고 그냥 좀 더도 좀 공부 좀 하고 듣기 위해서 점심 못 가고 여기 있으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견을 좀 말씀하세요. 저도 한국어 시조단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여기 명예회장님 문제입니다. 하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항목에 딱 넘어가시죠. 하고. 네. 그럼 저 의지에 따라 딱딱 계속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그럼 저 비석에 대한 그 비문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재공지해 드리는 걸로 하고 완성이 되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저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저기 아까 제 나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국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나요? 예? 그 당시에 제 나라, 오나라 무슨 나라 있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느냐고요. 중국은 없었다면 그렇게 쓰면 안 아니 되죠. 제 나라라고 아는 거는 중국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중국이라는 말을 쓰느냐는 얘기죠. 근데 중국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왜냐면 저도 오나라에서 왔다 그래도 그렇게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중국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현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뭐든지 보면 역사하는 분들이 그때 그 시대에 말 소리는 조선시대는 청나라 명나라 같으면 청나라라고 말 써줘야 되는데 그냥 중국 같은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중국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꼭 필요하면은 예. 꼭 필요하면 넣으려면은 주나라 예, 하여튼 그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주가 복부거든요. 예, 그렇게요. 예. 복부니까 제 나라 안에 있단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국이라는 말 자꾸 쓰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중국의 사대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그 시대의 명칭을 써줘야 된다. 조선시대 청나라면 청나라,
명날 이렇게 써줘야지 우리 후손들이 배우는데 중국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4대 주주지. 여기 보면 대라고 돼 있고 세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저는 대가 아니라 세라고 쓰고 있거든요. 24세 손 뭐 이런 식으로 28세 손 있는데 여기는 또 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 그럼 이것도 통일을 돼야 되지 않겠냐. 참할아버지를 주류한다면 새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게 얘기 할까요? 예? 그 얘기 그럼 할까? 세라는 거는 중국에서는 못 써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세민이가 예. 당태종이 되면서부터 예. 원래 대자인데 예. 세자를 세자인데 예. 세자를 못 쓰게 해서 대자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할아버지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밑에가 대가 새가 돼야 되는데 그거 저런 주하면 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통일돼야 되냐. 우리는 세자를 써도 되니까. 제 생각 그래서 여기 원래는 세야. 여기 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싸우라는 게 아니라 후손들 저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우리 집안에 책을 막 쓰는 게 많은데 중국이랑 막 써서 그걸 내가 돈치라고 막 그러고 있거든. 세대 해도 그 시대에 새하고 대하고 그렇게 1년 차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고요. 넘어갑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넘어가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새로 조성되는 그 신설 설단의 그 새 명칭은 이미 작년 8월 26일 날 요걸 1차를 뒤에 그 첨부물에 있는 그 이 보침에 작년에 1번을 첫 번째를 예비 검토해 가지고 이미 그 확정이 안 된 예비 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조대라고 요거를 오늘이 이 가칭 그 저게 없으면은 그냥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비조단을 비조대로 한다고 가칭 작년에 결정을 배가 우리가 높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저 비조단으로 되어 있는 거를 비조대로 한다고 작년에 1차 결정한 바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요거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비사대로 됐죠. 비주대가 아니라. 비사대. 그렇게. 비사대. 그대로 하면 돼요. 비사대. 그래서. 예. 그 뒤에 자료에 있는 대로 비사대. 비사대. 예. 그 비사대 요거.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아니 족보에는 지금 현재 어느 관파 족보나 지금 새로 돼 있는데 새로 써서 관계없어요. 예, 우리는 그런데 대로 할 때는 중국에서 네, 지금 현재 부를 때 몇 대였냐면은 현재 자기 대까지니까 1년 차이예요. 새는 그냥 1년 차이예요. 1년 차이인데 왜냐면 후손들이 저기 비를 봤을 때 족보에는 전부 새로 돼 있는데 그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뭐가 소리 났는데. 여기 단에는 여기 한국옷이 화장실에 있어요. 시조 위에 공첩 지단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리 나는데. 대로 됐을 때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는가? 네. 그거를 카톡에 쳐보면은 다 나옵니다. 세대. 그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쳐보면 대부분 알아요. 이거 그런 건 상식적인 거야. 세대하고 똑같아요. 그냥 같이 똑같은데 이제 왜 대를 못 쓰느냐, 세를 못 쓰느냐는 역사에서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얘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진행해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 결정했던 대로 이 자료에 있는 1번 항을 확정을 다 요거에 전부 찬성하시면은 박수 전체로 박수 한번 통과해 주세요. 이거는 오늘의 회의 관계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회의록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관파 회장 회의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붙여가지고 전부 위임장을 다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 비사대로 하는 걸로 오늘 확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예. 봤을 때 비사대 그러면 무슨 비사대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옷이 무슨 비사대냐면은 이 비사대는 어떤 공통적으로 길가에 세우는 게 아니고 설단 앞에다가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옷이 시조 비사됩니다. 그죠. 앞에 예. 옷이가 붙잖아요. 예예. 이 앞에 그 뭐 옷이라면은 뭐 한국 옷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 이 비사되는 여기 내용대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담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단에 올라가는 그 바로 그 담장을 치는 그 앞에다가 요거를 붙이는 걸로 세우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가면은 비석이 저 첨자 비석도 있고 신도비 있고 전부 우리 그 옷이에 그 설단인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비사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거를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요 특별히 나중에라도 나중에 아니라 그 나중이 아니죠. 지금 오늘 작년에도 말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비사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거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유가 됩니다만 어떻게 특별히 일단은 참할아버지를 상징하니까 상관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사대로 기사대로 해서 통과 네, 받으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그러면은 4번에 가서 설단 조선 후원금 명단을 전부 다는 못 드리고 관파에 한 부씩 밑에 7장이 달리기 때문에 관파에 한 부씩 드렸는데 이 이어받지 않아요. 후원자 성금 후원자의 그 관파의 순서대로 여기 순서는 우리 이 정보에 있는 그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순서